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불교를 20페이지를 토대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 불교를 배울 때는 고대 같은 경우에 삼국시대 초반의 불교의 특징,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이제 하대, 선종 불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한 후에 중대의 어떤 두 명의 승려에 대해서 좀 배운 바가 있거든요. 누구였어요? 원효랑 의상. 그쵸. 그 두 명의 승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승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고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헷갈리지는 않아야 되고, 이 고려의 불교 조금 까다롭지만 어쨌든 계속 나오는 용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또 하다 보면은 또 할만합니다. 그래서 사상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가가 봅시다. 자, 먼저는요, 오늘은 처음 불교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해놨는데 초반부입니다. 여기는 초반부. 어차피 고려 태조와 광종이 나왔죠. 이 태조와 광종 둘 다 고려 초기의 왕들이거든요. 이 고려 초기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 시기에 불교의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의천이 창시한 천태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쪽 불교 통합운동과 천태종의 이야기, 이쪽은 고려 중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 중기. 그리고 나서 고려 중기 이후에 어떤 시기가 나타납니까?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집권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무신 집권기가 되면은 이렇게 결사운동이라는 신앙 결사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는 무신들이 그때 당시에 집권자들이 고려 시대 때 선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무신 집권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방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서 시기를 한번 대충 나눠봤고, 들어가기 전에 고려의 불교의 대충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쉽게 풀어봤어요. 쉽게 풀어보면 대충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초기 선종과 교종이 함께 성행을 합니다. 교종이라는 것은 뭐냐? 불교에는 대단히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따가 여기서 할 때 이제 한번 말하긴 할 건데,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경론을 기반으로 사상적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교종이에요. 여러 화엄종, 천태종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교종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종, 중국에서만 한국에서만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어. 너무 진정해. 이런 거는 그냥 듣고 넘기면 돼. 이해하는 게 먼저야. 이해하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미리 적어온 거야. 이해하라고. 한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교종 종파들이 있습니다. 화엄종, 자은종 등등등 이런 종파들이 많은데, 이 종파들이 대체 뭐냐? 이 종파들 중에서 여러 종파들 중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을 중심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불교를 교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를 선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경이나 논을 기반으로, 이따 경이 뭐고 논이 뭔지도 선생님이 대장경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경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 이론, 사상적 이론을 경이라고 하는 거고, 논이라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논이라고 합니다. 이 경, 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적 이론을
교종이라고 한다면 선종은 선종을 실제로 참선이나 실천이나 수행하는 것에 깨달음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사상 쪽은 좀 어려워요. 교종, 선종. 자, 그래서 교종, 선종의 이야기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 고려 초기는 둘 다 함께 성행을 합니다. 잠시. 자, 우리가 지금 고려 중세를 배우고 있는데 고대 때, 그러니까 신라 말에 어떤 종교가 신진사대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누구니? 육두품과 호족들과 또 누구야? 어떤 종교? 선종 승려들이 중심이 돼서 고려를 개창을 했죠. 그때 그 선종도 이때 교종 선종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고려로 오면 다시 교종 선종이 함께 성행을 하다가 중기 문벌 귀족 사회 이 중기 때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교종이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의천이에요. 의천. 아,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교종이 발달을 했구나. 교종, 의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다가 무신 집권기로 가면은 이 교종이 아닌 선종이 지배층들의 후원을 좀 얻어요. 선종이. 그 다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 진울, 해심, 요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진울, 해심, 요새.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가면서 이 불교가 타락해요. 타락하면서 물론 그때 이제 보우라는 승려가 이 타락한 불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하고자 원나라의 임재종을 받아들이면서 타락을 좀 한번 극복해 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결국에는 개혁에 실패를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진을 다음에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면. 자, 미안해. 자, 여기 보면 돼, 얘들아. 자, 여기서 내가 설명 다시 해줄게. 여기 보면 동그라미 진울, 해심, 요새 여기 있지? 진울, 해심, 요새 이 사람들입니다. 진울, 해심, 요새.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내가 그럼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고려 초반부에 교종, 성종이 모두 다 함께 성행을 하고 여러 왕들이 불교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고려 중기라고 하면은 문벌귀족 사회 때지. 이때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보다 어떤 사상이 교종이 발달을 했고 주요 인물로는 의천. 여기 의천 보이시죠? 의천 기억하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로 가면은 이때 당시에 집권자들이 어떤 종교를 더 후원했다. 지배층들이 무엇을 후원했다? 선종을 후원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진울, 해심, 요새. 이때가 지금 언제야, 얘들아? 고려의 어떻게 보면 무신집권기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로 가면서 불교계가 폐단해요. 불교계 폐단이 심화됩니다. 불교계가 고리대나 상업이나 이러한 돈 버는 것에 관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권문세족들과 함께 폐단이 심화가 돼요. 물론 보우라는 인물이 개혁을 시도하긴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고려 말에 등장하는 세력 누구였어요, 여러분? 신진사대부 기억하시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불교, 권문세족 모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불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대장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차분히 살펴봅시다. 대충의 고려의 시대적인 순서대로의 불교의 흐름만 내가 짚은 거야, 방금. 알겠지? 자, 초반부 태조와 광종 때는 초반부에는 나름대로 이 왕들께서 불교 정책을 많이 추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태조 때는 태조가 훈요십조라는 이러한 것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연등회랑 팔관을 꼭 개최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불교 행사예요, 일종의. 광종도요. 어떻게 불교를 지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승과제도랄지 왕사국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를 후원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고려는 여러분,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려 다음에 등장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불교,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승과라는 시험 자체가 없어요. 승과라는 시험 자체가. 그런데 고려는요, 고려는 승려를 뽑는 승과라는 시험이, 나라에서 주관하는 승과라는 이 시험이 있어요. 대신에 고려에는 없는 시험이 뭐였어요? 과거 시험 안에 무과는 없었죠. 그지? 나중에 조선은 무과는 있어요. 하지만 승과가 없어. 근데 고려는 지금 어때? 승과가 엄연히 있어요. 그리고 왕사제도, 국사제도, 왕사는 임금의 스승을 왕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국사라는 거는, 자, 승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리를 뽑았을 때도 그 관리의 등급이 있지. 그지? 승려들도 그랬던 거예요.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계의 가장 최상위의 최상위 자리가 바로 국사예요. 국사. 법계에서의 승려 최고의 법계. 그래서 이런 승과제도, 왕사제도, 국사제도를 광종 때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때 이제 균여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기 아래도 지금 이제 초기에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고려의 초기에 승려, 균여가 있고요. 이 균여가 이제 귀법사 창건했다. 광종 시기에 이러한 절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사원에 또 토지랑 노비도 지급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고려 초기에 이렇게 왕들이 불교의 정책, 불교를 후원해줬구나. 불교 제도를 만들었구나. 이러한 정책을 펼쳤구나. 그지? 그러다가 이제 중기로 갑니다. 중기로 가면서 불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불교 통합운동. 실제로 고대에도 원효가 화쟁사상이라는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긴 하십니다. 비슷한 이론을 제시를 하세요. 화쟁사상이 뭐였어요? 모든 논쟁, 모든 이러한 것들을 화합해서 하나로 모으자. 뭐 이런 교리였거든요. 화쟁사상. 근데 이랬던 것처럼 고려 중기 때가 오면은 이제 불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통합운동이 바로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자, 그럼 이런 천태종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불교의 중기, 문벌귀족 사회 때 등장했던 천태종? 이게 뭘까?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의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의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구나. 이제 눈치는 챘을 거야. 그지? 천태종이라는 거를 창시한 인물이 바로 의천인데, 이제 이 의천의 천태종을 들어가기 전에 중기의 대략적인 사정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 중기 때는 화엄종, 법상종이 유행을 했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야. 둘 다 교종입니다. 둘 다. 교종, 아주 많은 교종의 종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징이 화엄종이라는 이 종파는 왕실의 지원을 많이 받은 교종의 종파 중에 하나였고, 법상종은 이때 당시에 문벌귀족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종의 양대 종파였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중기 때 어떤 성종과 교종 중에 뭐가 더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야? 교종.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문벌귀족 시기 초반부 중기 때 교종이 조금 더 우세했다 그랬지. 실제로 화엄종, 법상종 등과 같은 이러한 교종들이 대단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불교가 대단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의식, 형식 이런 것만 강조를 합니다. 의식, 형식. 대단히 사상적인 활동이 좀 둔화되면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의식이랄지 형식적이랄지 이런 면들이 강조되는 교종이 우세했는데, 교종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두두의천. 의천은 어떤 인물이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정말 귀족 출신 계급자예요. 얼마나 계급자냐? 문종이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왕의 아들이면 뭐 상황 끝이지 뭐. 그지? 문종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요. 첫째 왕도 후에 아들이 첫째 왕자도 후에 왕이 되고요. 둘째 왕자도 왕이 됐고요. 셋째 왕자도 왕이 됐어요.
자기 형이랑 아빠가 다 왕이야. 의천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의천 쫙 송나라 유학 갔다 옵니다. 돌아와서 뭐 해야겠어요? 왕실에 엄청난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 종파 창시하면서 정비했죠. 고려의 불교를 거의 주름 잡은 인물이죠. 이때 당시에. 그지? 그래서 의천이라는 인물이 이제 창시한 게 바로 천태종이고, 그럼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의천은 고대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했어요. 아까 화쟁사상 방금 우리 얘기했죠. 여러 교리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거야. 논쟁을 하나로 합치자. 그런 불교 교리예요. 화합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승을 이거를 따라서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하느냐, 제창을 하느냐,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게 의천의 천태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관겸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종이고 선종이고 모두 다 우리가 한번 통합해보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종이 됐든 선종이 됐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수행해보자 라는 의미. 화쟁사상의 계승을 딱 따르는 그런 키워드죠. 그제? 그 다음에 내외 겸전도 좀 비슷해요. 내외, 안과 밖 모두 다 갖추자라는 거야. 내가 배운 거 실제로 실행하자 이거지. 실천, 실행. 사실 이거 실천, 실행은 사실 선종에 가까운 말이긴 하거든요. 둘 다 갖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을 창실할 때 화쟁사상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키워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그럼 이제 진짜로 천태종이 뭔지를 이게 알아야 돼. 자, 천태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국청사를 창건을 해서 이제 천태종을 창실하는데, 이 종파는 대체 어떤 종파냐? 합친 거야, 말 그대로. 근데 합쳤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합쳤는지가 중요해. 자, 주가 뭐야? 주? 교종이야. 교종. 교종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지. 이 종파들을 먼저 합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화엄종. 왕실의 지원을 받던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불교의 여러 종파들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먼저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교종을 먼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로 합친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남아있어? 아직 합쳐지지 않은 선종. 여기에 플러스해서 선종 너도 이리 와 한 거야. 이렇게 합쳐서 창시한 게 천태종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태종은 핵심은 이거야. 뭐가 주야? 무엇을 먼저 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친 거야? 교종이야. 교종이 주가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따 진우를 배울 때 이게 반대거든요.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문벌귀족 이 중기 때는 교종이 후원을 받았고 왕실의 후원을 받았고 의초는 무슨 출신이야 얘들아? 왕의 아들이야. 나라에서 엄청난 그 왕자야. 왕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겠죠. 교종을 중심으로 이 고려의 불교계를 휘어잡으려고 이렇게 천태종을 창실했구나. 당연히 교종이 중심이 됐겠구나. 선종 승려들 조금 불만 있죠. 실제로 이렇게 천태종을 창신했지만 의천 사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분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무신집권기 후기로 갑니다. 이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고려 불교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했어? 지배층들이 뭘 점점 후원한다라고 했어? 선종을 후원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이때쯤에 이제 어떤 운동이 유행처럼 일어나느냐?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나요. 이 결사 운동은 뭐냐? 불교 정화하자.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거야. 우리 불교계 정화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난 일종의 운동이 신앙 결사 운동인데, 이 결사 운동의 일환으로 수선사 운동, 백년사 운동,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먼저는 수선사 운동. 자, 이거야. 수선사 운동, 백년사 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지금 진울 요새
진울, 해심, 요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신한결사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수선사 운동, 진울, 백년사 운동, 요새 이거라고. 그럼 먼저 진울부터 봅시다. 진울이라는 인물은 이승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사 운동, 다른 말로 정예결사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수선사는 뭐냐?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이름이자 사찰의 이름이야. 알겠지? 단체의 이름이자 사찰의 이름이 수선사인데 어디서? 순천에서 했어요. 순천에서. 순천의 성광사라는 절에서. 무엇을 중시했느냐? 독경, 선, 수행, 노동, 선종의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서 이 진울이 수선사, 정예결사 운동을 주도하면서 만들어낸 종이 조계종입니다. 진울의 무슨 종? 조계종. 이 조계종은 뭐냐?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한 종파입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한 조계종. 여기서 대창하고 있는 키워드는 두 개예요. 정예쌍수, 도너점수. 자, 정예쌍수라는 것도 뭐냐? 눈치챘을 거야. 정예결사운동에서의 이제 키워드 정예쌍수. 이거 정예쌍수는 선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하되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야?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겠다 이거야. 아까 위에서 의천의 천태종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통합했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어요. 교간겸수 하면서 둘 다 통합하자 외쳤고, 지금 진울의 조계종은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자. 이것도 통합은 통합인데 뭐가 중심이야? 선종이 중심인 거야. 알겠지? 이것도 무작정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진울이란 인물은 더 후기, 의천 후기,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나온 인물이고 이때는 지배층들이 뭘 후원했더라? 선종을 후원했지? 그럼 선종이 지금 중심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외우면 더 편해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도너점수를 강조했는데 도너점수.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때 되게 좀 이런 철학적인 부분 되게 어려워요. 사상사 되게 어렵죠. 도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노가 갑자기 깨달음 이런 것이 도노래. 도노. 내가 생각을 했어. 대체 뭘까? 단번에 깨달음? 도노. 뭘 의미할까?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모든 친구들이 가장 그냥 정말 별거 아니야. 설명도 아닌데 내가 딱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도노 한 거야. 알겠지? 교종에서는 경전을 계속 읽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종에서는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도노 하고 깨달아야 돼. 어렵지만 뭔지 알겠지? 도노라는 의미 자체가 단번에 깨달음이라는 의미래. 어려워. 우리 같은 중생들은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언제 한번 도노해볼지 모르겠어. 갑자기 너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갑자기 도노, 깨달음을 얻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도노가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노해서 점수는 뭐냐? 도노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 꾸준히 계속 이제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야. 점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 도노 점수 수행한다. 예? 알았지? 이게 조계종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줄 몰라서. 근데 그나마 이게 최선이야. 나도 지식이 짧고 너희도 딱 수준이 맞아. 우리들이 수준이 딱 여기까지야. 그래서 도노 단 한 번에 깨달아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자 점수야. 자, 그래서 조계종, 진울의 조계종을 선종 중심의 통합이구나. 의천의 천태종과 좀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시기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은, 진각국사 해심은 이렇게,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 인물은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해심은요, 승려가 되기 전에 원래는 유학자였대요. 원래는.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지. 아, 원래 유교의 본질과 불교의 본질은 하나구나. 그러면서 심성도야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해심이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 그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고려의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수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너희 반에서 유교 중에 유교라는 이것이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 중국에서 아무래도 유학의 흐름이 유행 따라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인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시황이 분서갱유 일으켜가지고 유학자며 유교서적 다 불태운 다음에는 어떤 유학이 유행을 했다 그랬어? 훈고학이라는. 자꾸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문구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복원하고 이런 훈고학이 유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송나라, 원나라로 가면서는 이러한 유교적인 사상의 도교적인 부분, 불교적인 부분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사상이 가미가 되면서 성리학, 주자학이 쫙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려식이야. 이게 그래서 고려식이 송원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리학이 우리나라로는 원나라 때 쫙 전래가 돼요. 근데 봐봐.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유교에 뭔가 정신이 불어넣어진 것처럼 불교적인 사상, 뭐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된 어떻게 보면 학문이란 말이야. 성리학이 수용이 되는데 먼저 이 해심이 유불일치설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해심,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고 후에 원간섭기쯤에 성리학이 수용이 되는데 미리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구나. 그 다음에 요새. 요새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신앙결사운동의 백년결사를 조직한 인물이라고 했죠. 강진, 만덕사라는 곳에서 신앙결사운동의 일환으로 백년결사를 조직을 해서 법화신앙을 주장을 합니다. 참회해라. 자신의 행동을 참회해라.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잠시 진울과 요새 좀 구별을 해볼까요? 이미 써져 있지만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가 있었고 백년사 결사가 있었어요. 수선사 결사 누가? 진울. 백년사 결사 누가? 요새가. 어디서? 순천 송광사에서. 그지? 요새는 어디서? 강진의 백년사에서. 진울이 창립한 조계종. 그 다음에 요새의 법화신앙. 이렇게 신앙 결사운동은 좀 구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백년사와 수선사.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갑시다. 원간섭기로 가면서 이제 불교계가 서서히 폐단이 심화돼요. 불교계가 폐단이 심화되고 알았어. 옆 사람 거 보고 지금 혼란스럽고 난리가 아니야. 시간을 줄게요. 자,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불교계의 폐단이 심화됩니다. 사원에서는 토지를 겸병하고 고리대나 상업 이런 돈 버는 것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불교계가 타락하게 되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보우라는 인물입니다. 원의 임재종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지막에 신진사대부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의 불교가 막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려의 불교는 끝났어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는 이제 대장경 갑시다. 자, 고려 때는 여러 대장경들이 조판이 됐어요. 그제? 우리가 아는 팔만대장경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지만 초조대장경도 조판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대장경이 뭐야? 대체 대장경이 뭐야? 기도 같은 거 어, 판에다가 옮겼어. 조판에다 옮긴 것, 목판에다 옮긴 거. 우리도 그렇게 보통 생각할 것 같아, 너희들. 정확한 정의는 모르지만, 그지? 대장경이라는 거는 대장경 안에는 경, 율, 논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대장경이야. 그럼 이게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대장경이라는 정의 자체가 불교 경전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총판이야, 총판. 불교 경전의 총서가 대장경인데, 그럼 어떻게 경율론이 대체 뭐냐면, 경이라는 거는 자, 이 파란색만 너희들이 적어도 될 것 같아. 이 파란색만. 경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설법한 근본 교리를 그대로 후세에 전한 것이 경이야, 경. 어떤 승려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도 찾아봤는데 책에서 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공부해서 옵니다. 정말 내가 승려만큼의 깨달음은 얻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책들을 찾아가지고 대체 이게 무엇인가 막 공부하고 온단 말이야. 어떤 승려가 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로 꽃을 끝으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끈을 의미하는 용어래요. 경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근본 교리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것이 경이야, 경. 그럼 율은 뭐냐? 실제로 교단에서 지켜야 할 윤리 조항, 생활 규범, 율. 우리 보통 율법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해라. 규칙을 적어놓은 거야. 규율을 적어놓은 거야. 이해됐죠? 근본 교리가 경이라면 실제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율이야. 율. 이게 경.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돼.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냥 듣고 이해하고 딱 넘겨. 쿨하게. 집착하지 마. 경, 근본 교리, 부처님의 말씀, 율, 생활 규범, 율법 할 때 그런 의미, 율. 노는 후세의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이 경과 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해 놓은 거야. 이거를 각각 경 다 모아놓은 거, 율 다 모아놓은 거, 논 다 모아놓은 거, 이게 대장경이야. 불교 경서의 총서지. 이게 대장경이야. 이거를 목판에다 새긴 게 목판 대장경인 거야. 금속에다가 새길 수도 있고. 대장경이란 뜻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 경서야. 총판, 총서.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경, 율, 논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총서니까. 불교의 겨울이에 대한 모든 것.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봅시다. 고려시대 때 초조대장경이 있었어요. 거란이 침입을 하자 그때 이 고려에서 현종 시기에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장경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이야. 이거죠. 이거 초조대장경. 1011년에 만들어요. 70년간에 걸쳐서. 방금 경율론 이거 뭐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작업이잖아. 70년 동안 완성을 했는데 실제로 목판에 새기기까지 했는데 그 목판 누가 불태워버렸어. 몽골족이 2차 침입 때 얘네들이 불태워버렸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인쇄본은 남아있어. 알겠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장경 작업 한 번 했구나. 그지? 고려시대 때 현종 때 대구 부인사에서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조판한 대장경이 뭐야? 초조대장경이구나. 근데 몽골 침입 때 소실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거란 격퇴 때 만들어진 대장경이라면 몽골 격퇴 때 만들어진 대장경 또 있잖아, 하나.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유명해?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거든. 그지? 합천해인사에 실제로 8만 매가 아직도 모두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제조대장경. 그래서 고종 때 몽골의 침입, 불력으로 우리가 한번 조판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라의 관청, 대장도감 쫙 설치해서 여기서 8만 대장경 쫙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장경,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교장은 이제 좀 중요해요. 교장이 뭐냐 이거지, 교장. 자, 엄밀히 말하면 이 교장이라는 거는 대장경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네.